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법안 통과 이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12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는데 15년 3월에, 작년 3월에 국회 통과를 했죠. 929일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김영란법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논란이 많았는지 먼저 간략히 좀 국회 통과에 정리해 주시죠. 거의 3년이 걸렸다는 걸 봐도 예, 예. 네. 논란이 많다는 걸 나타내 준 거겠죠. 네. 왜 그런 걸까요? 예. 이게 좀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네네.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예.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이죠. 그분이 국민권익위원장 오시면서 예, 예.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공직다 사회가 특히 공직 사회가 예. 이게 왜 그랬냐고 자기가 보니까 이게 그 형법상의 뇌물죄 이런 건 충분히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그 돈 받고 직무 수행을 갖다가 좀 그 잘못할 때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와 관련 없는 돈 받는 게 너무 횡행하더라. 여기서 이 법을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지금 많은 전 농수산업자들이 이 선물이 지금 5만 원 이상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 5만 원 이하짜리 선물이 세상에 어딨냐. 네. 이거 농민들 다 죽으라니 한우도 5만 원 넘고 과일도 뭐 그다음 한우는 고사하고. 식당 하시는 분 자영업자들 네, 네. 식사가 3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이 법이 위반되거든요. 요새 식사 3만 원짜리가 됐고 그다음 또 대접하면 한다면서 3만 원 이하짜리 대접한 건 봤냐? 뭐 이런 이게 겁니다. 총액이 3만 원인 거죠? 그 한 번 식사 자리에 접대할 때 총액. 그 1인당 3만 원. 1인당.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적용 대상이 또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최근 권익위가 이제 해설집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에 따르면 뭐 계약 형태나 직무를 불문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뭐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국인 예외 아닌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형법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두 개로 보고 있거든요. 속지주의, 속인주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는 게 속지주의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그 범죄를 했을 때 그 나라 법에서 허용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 허용 안 되면 처벌한다는 게 속인주의입니다. 그게 네.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법률에 응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법 안에서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된다. 예. 네. 이 때문에 이 지금 이 법 이름이 하도 길어서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네.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예. 김영란법에도 뭐 외국인을 제외한다 이 규정은 아예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반 형법이라든가 제재에 관한 법률에 특히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김영란법에서 외국인을 넣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요 법 시행을 위한 절차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어떤 이게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을 좀 한 자세히 서너 가지 짚어볼까요? 되는데요. 예, 예.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적 영역, 음.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아니고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인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그 뭐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이걸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언론하고 사립학교 교원, 네. 예. 이 사람도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본래 김영란법의 지금 목적이 공적인 기관의 어떤 직무 수행의 투명성, 예. 그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건데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하고 관계없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이 네. 법을 적용하는 게. 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거 아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법에는 없어요 그게. 없고요. 네, 근데 이 돈을 받으면 처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그 법은 항상 죄형 법정주의라 그럽니다. 예, 예. 이걸 갖다가 제대로 그 국회에서 정하는 법에 안 정해놓고 그냥 뭐 행정부에서 임의로 정하게 한다 이러면은 모든 국민은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안 되고 2만 원짜리 식사하면 괜찮고
3만 원짜리 식사는 안 된다. 이게 국회에서 정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또 한 네. 가지는 이 배우자, 그러니까 공무원의 부인이 그 집으로 찾아온 사건 당사자, 뭐 네. 이런 민원인한테 금품을 받았다. 이걸 공무원이 신고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이 자기 부재 금지라 그럽니다.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안 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문제되냐 하면은 예, 예. 우리 형법에도 그 범인 은닉죄라는 게 있어요. 은닉죄. 그 제3자가 범인이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거 알면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로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배우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음. 이걸 갖다가 그것까지 신고를 한 거는 인륜에 인간의 정에 반한다. 자기 배우자까지 마치 북한에 있어서 왜 그 가족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김일성 욕하면 옛날에 그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신고해가지고 그것처럼 이거는 그 인간 윤리에 반하는 거다. 네. 이 세 가지를 지금 그 위헌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논란거리가 이제 언론이라고 사립학교 교원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인데 이제 어쨌든 각각 합헌이다 위헌이다 주장을 하고 네. 있잖아요. 양측이 어떤 이유를 좀 내세우면서 좀 충돌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쪽에서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자율에 맡겨내야 될 상황까지 정부가 전부 다 관여하겠다,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사적 자치를 갖다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진국일수록 법률이 적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간섭하는 게 법률이거든요. 그 미국에 지금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 그렇지, 냅둔다 하는 걸 이거죠. 예. 되어야 될 사항을 국가가 관여한다. 그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자정 능력 상실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 수지를 정화시켜야 된다. 아마 이 취지에서 서로 위헌 합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제 현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조항의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에서는 법을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시행 못하고 이제 그 무효가 되고 새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언론인 같은 경우 언론 위헌이다. 네. 그럼 그 부분만 빼놓고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신고 조항 그 부분도 위헌이다. 그런다면 그것만 빼놓고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법 전체의 위헌이 아닌 일부 위헌 같으면 그 부분은 시행이 안 되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시행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주장이 그런 거죠. 법조계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이게 다 통과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일부 조항은 좀 그 제외가 될 것 같다 뭐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갈립니까, 진짜 그것도?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 사회를 보는 그 안목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그 사회가 자정 능력 상실, 언론들의 어떤 뭐 갑질이라 언론 갑질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있기 때문에 그 이 법이 시행된다는 지금 진보 쪽 입장이고요. 보수라기보다는 어떤 그 이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그 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 저게 좀 자정 능력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적 자치 영역에 맡게 되는 부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이거는 보수 쪽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헌법 재판관들의 결국 우리나라 그 공직 사회라든가 언론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로서도 지금 결론을 갖다가 섣불리 예측하기 재판관들의 힘듭니다. 성향을 알고 계신 건 아니시죠? 뭐 성향은 대충은 나와 있죠. 네. 뭐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인데 네. 이 제야에서 들어간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진보적이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예. 일단 우선 시행 전에 뭐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네. 뭐 시행 후에 개정안을 만들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시행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있죠. 한 조문 한 조문이 독립된 게 아니고 이 김영란법 전체에 대해서 논리적 체계, 그다음 뭐 어떤 처벌 같은 경우에 어떤 체계
이런 그 법이라는 거는 그 조문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고 통일성을 갖추고 논리 일관성을 갖추고 수미일관하다 그러죠. 예.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일에 좀 뭐 문제 있는 거는 지금 급하니까 네. 국민들의 그 어떤 여망이 강하니까 이거 그냥 시행해 놓고 나중에 그 문제 생기면 고치자 이런 거는 있죠. 이 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더기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률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아주 뭐 입법 역량이 뛰어나거나 이런지 않고 또 행정부도 어떤 뛰어나지 않고 이런 데서 만든 법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예, 예. 일본법 뺏기는. 근데 일본법을 뺏기다 보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법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이게 법 적용에 있어서 현실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부작용 발생하면 그걸 또 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들 여망이 아무리 강해도 이 법이란 게 한번 시행되면 사실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 그렇죠. 부작용 생기면 나중에 그걸 제거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하다 하더라도 그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 그 법사위 통과할 때 법사위에서 있죠. 언론인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예, 예. 그 갑자기 졸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때 그 뭐 워낙 그 공직 사회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언론계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어떤 심각한 검토가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게 그 한번 통과됐다고 그냥 놔둔다는 건 있죠. 더 예. 큰 그 부작용을 갖다가 그 방치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도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어쨌든 좋은 취지의 뜻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끝으로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재밌는 것이 이제 보니까 그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그 접대 비용이 10조 원을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나요. 이 돈을 일단은 뭐 줄어드는 게 자명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좀 그 저는 기업의 접대비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게 정당한 그 말을 허가 신청을 하면은 예. 그게 정당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접대비란 건 뭡니까 이게? 어떤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요. 그게 공무원이 말하자면 이게 네.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틀을 잡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 발목 잡고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것도 사실 접대비로 쓴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가 당연히 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네. 워낙 그 규제를 갖다가 무기로 내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이권 챙기는데 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기업 접대비 이게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이 접대비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걸 왜 손비로 인정해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헌재가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또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